이상하게 자꾸 멍이 든다, 반점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어혈일 수도 있고 출혈일 수가 있거든요. 출혈이 잘 생기는 감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저희가 이제 무심코 지나간 신호들이 암을 부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저희 환자들이 보면 제가 예전에 어떤 증상들이 좀 있으셨나요? 라는 거를 꼭 물어봅니다. 뭐 유방에 암이 있다고 해서 꼭 유방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굉장한 피로감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정상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정상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PD님은 어떠세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때그때 피로감이? 다르긴 한데 네. 개운한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그냥 너끈히 일어나죠. 네. 저는 안 그랬거든요. 뭐 8시간, 10시간을 누워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려면 일어나지지가 않는 그러한 극도의 피로감, 그것이 바로 암이 주는 신호입니다. 뭔가가 대사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밥이 흡수가 안 되고 그 활력과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몸 상태, 그것이 바로 암이 자라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최근 1개월이 아니라 암 환자들 그게 1년, 2년 조금 굉장히 길게 지속이 돼요. 그런데 뭐 딱히 별로 몸에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엄청 피곤하다. 이제 그러다가 한 번씩 또 뭐가 오냐면 대상포진이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발견 1년 전에 너무 피곤하더니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대상포진은 이제 면역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징조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피로도가 없는 몸,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피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카페인이라든지 또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을 막 섭취를 해요. 그럼 이게 갑자기 몸이 빵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빵 올라갔다가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엔 더 피곤해져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다. 카페인과 고함량 비타민 B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몸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도 안 했어요. 똑같이 식사를 했어요. 엄청 피곤한데 갑자기 체중이 3kg 이상이 이유 없이 빠졌다. 확 빠지는 확 그런-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 보통 4기 때, 1, 2기 때는 체중이 또 빠지지는 않습니다. 4기 환자들이 보면 갑자기 급격히 체중이 감소해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을 하시는 건데요. 결국 뭐냐, 이제 모든 암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가 암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 정상세포한테 가지 않고 암한테 다 뺏기니까 우리 몸이 기운을 더 잃고 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암이 급속히 자랍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암이 뭐 1cm에서 2cm, 3cm로 급격히 자라는 시기가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소, 바로 큰 병원을 가서 전신 CT나 이런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통증이에요. 수술을 했어요. 어떤 식도암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너무나 깨끗했는데도 2개월 후에 골반에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3개월째 CT 찍었는데 깨끗했어요. 그런데 6개월째 암이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또 이런 통증들로 나타납니다. 뼈저리가 있을 때 나 등이 너무 아파. 등에 있는 뭐 흉추라든지 이런 뼈에 어떤 점 하나만 있어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뼈의 통증, 골반 통증들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셔라. 저희 아버지도 갈비뼈가 아픈 줄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금 같다. 그게 한 달 만에 막 2.5씩 커지거든요. 이렇게 전이암이 통증을 나타낸다. 일단 뼈 아픈 게 그러면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평상시에 아프지 않았던 부위가 뭐 어깨 결림 이 정도 갖고는 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골반이라든지 어떤 등의 척추의 어떤 한 부분이 갑자기 이상하게 통증이 온다 이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화력과 대변의 변화예요. 대변이 갑자기 피가 난다. 당연히 병원 달려가셔야 되고요. 멀쩡하게 보던 변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흑변이 나온다. 대장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흑변이요? 까만 변. 원래 변은 약간 황금색이 정상이에요. 물론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 조금 더 노랄 수도 있고 더 황색이 될 수도 있고 뭐 녹색이 될 수도 있는데 흑변까지는 나오면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출혈이라든지 그러니까 혈변은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병원을 가셔라. 그리고 너무나 변비 설사가 너무 심하면은 이미 장이 망가졌다. 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 점점 뇌에서 뇌 건강은 벌써 장의 건강이 무너지면 요즘 치매도 알츠하이머도 대변의 변비가 너무 지속됐다, 설사 계속한다, 이러한 상태면 나이가 들면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황급변으로 가야 되고 모양이 없는 변을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황급변을 봤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한 2기 정도 나온 거고요. 이게 장에 변이 무너져 있다, 뜨거나 너무나 변비가 심하거나 이런 상태면 빨리 나의 식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이상 출혈, 코에서 자꾸 피가 나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지인이 몇 달 전부터 코에서 피가 나요, 귀에서 고름이 나와요. 이제 이 상태를 지속하시다가 눈은 갑자기 복시라고 해서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결국은 비인두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자, 이렇게 얼굴 쪽에 출혈 방치하면 되나요? 안 된다. 기침 가래도 우리가 뭐 한 달 이상을 간다, 이건 조금 폐 쪽으로 CT 찍어 보셔야 하는 거예요. 폐렴도 잘 관찰해야 되지만 폐렴보다 더 심한 암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침 가래, 뭐 객혈을 했다, 큰 병원 반드시 가셔서 정밀 검사 하셔야 됩니다. 이상 출혈, 이제 여성분들 자궁의 출혈 같은 거 있죠. 나는 정상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지속된다, 한 달을 간다, 이러면은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이제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목소리가 확 쉬어서 목이 간다, 후두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폐암인 경우도 목소리가 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빨리 이비인후과, 개인병원보다는 정밀 검사를 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변화입니다. 피부에 이상하게 자꾸 멍이 든다, 반점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어혈일 수도 있고 출혈일 수가 있거든요. 출혈이 잘 생기는 혈액암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 병변이 있으면 여러분 원인이 있는 거예요. 두통도 어느 정도 뭐 감기로 인한 살짝 두통은 괜찮지만 지속적인 두통이 있다, 이걸 방치하면 될까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약사님 아버지도 네. 목 뒤에 뭐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 뒤에 뭐가 머리 났죠. 뒤에. 네, 머리 뒤에. 뭐 이게 아무것도 피부과를 다녔죠. 뼈드락진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폐에서 전이 된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 쪽에서요. 머리 뒤도 자랐고 갈비뼈 밑에도 자라고 한 달 만에 뼈드락지에서 2.5cm가. 사실 뼈드락질 때는 다들 피부과를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저희 아빠도 다 가시긴 하신 거예요. 뭔가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 달을 피부과 약만 복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피부의 문제면 약을 먹었을 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더 커지는다는 거는 그냥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입안에 궤양 같은 거, 어떤 분은 혈암이었는데 항상 거기에 좀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항상 나는 구내염이 있지, 또 이번에는 혀 쪽에 좀 났구나,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암이었던 것이죠. 요즘 설암 환자들도 꽤 많이 오시고 특히 얼굴 쪽 암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뭐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구강암, 그 다음에 두경부암, 뇌, 림프종, 이렇게 오시는데 요즘 그 전에 분명히 징조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몇 개월 전부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병원 가기를 좀 싫어하죠. 설마? 근데 설마가 진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주변에 내 가족이나 또 내 자신이나 지인들이 이상한 증상들을 꼭 호소한다면 그냥 약국에서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것들은 대증적인 요법으로 그냥 감기 이런 걸 치료하는 것이지 이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구매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검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목 이런 데 있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온다, 림프가 튀어나온다. 이게 뭐냐면 림프암인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지인이, 그분은 쇼그렌 증후군을 오래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침샘이 마르고 입에 침이 하나도 안 생기면서 눈물도 이제 안 나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샘이 다 마르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이 엄청 다운되어 있는 거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또 약은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많이 써요.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쇼그렌 증후군,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약간 림프종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드디어 한 몇 년 앓으셨는데 이렇게 튀어나와서 림프암을 의심한다. 그래서
걱정하시면서 전화가 오셨는데,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겨드랑이, 우리 사타구니 이런 쪽에 없었는데 혹이 좀 나온다 이러면은 빨리 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육종암 환자가 있는데 다리 쪽에 이게 혹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륙종인데 근육에 오신 고륙종 환자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한 3cm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아유 뭐 그런데 암이 안 온다, 근육에 암이 안 온다고 막 하신 거예요. 그러나 6개월 사이 이게 15cm까지 커졌어요. 꼭 이거는 빨리 가셔서 제거할 것들은 양성이면 좋잖아요. 간단한 시술로 제거하시면 되니까요. 자, 림프종, 혹들 림프의 변화, 이거는 굉장한 신호입니다.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증상이 뭐 한 가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뭔가 우리 몸이 주는 뭐가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관리하고, 아니면 이게 정확히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큰 병원에 가셔서 좀 정밀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 하고 뭐 설마 하는데 1개월, 2개월 사이에 이게 확 커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좀 우리 새해에는 병원의 문턱을 좀 낮추고 부지런히 찾아가 보는, 제가 보니까 조기 검진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검사해서 발견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열방 우리 상담소 유튜브 보시면서 식이요법 하시고 관리하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병원 방문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